안녕하세요, 알수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장부 DU형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신고 페이지를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넘어오시면 이 좌측 상단에 홈택스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펼치기를 클릭을 일단 하십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신고하기를 누르시거나 도움 서비스 보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방법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어떤 경로든 신고 페이지로 넘어오면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서 만약 아니요 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하시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신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사항, 나의 이름과 신고 안내,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또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는지 등등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신고가 안 돼 있는 부분이나 어떤 점들을 신고해야 될지 여러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신고 안내 자료. 여기에서 보시면 나의 기장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비율의 적용 기준은 어떠한지, 그게 기준 경비율인지 단순 경비율인지 등등이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헷갈리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그것이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또 기준 경비율은 뭔지 단순 경비율은 뭔지 사실 잘 모르셔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사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사실 요거는 간단합니다. 업종별로 1번 농업, 임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1번이 있고, 2번 제조, 숙박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3번 부동산 임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 항목별로 업종들이 나눠지는데, 1번 업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3억 이상과 3억 미만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3억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고 3억이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2번 업종은 1억 5천, 3번 업종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이다 라고 하면 간편장부 대상자 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1번 업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3억 원 미만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거기에서도 나의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6천만 원보다 작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탭에 신고 상황 종합 분석, 요 탭에서는 과거 3년간 신고 상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만약 임대주택이 제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다면 나의 임대주택 등록 현황도 마지막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고도움 자료들을 다 열람하셨고 신고를 하시려면 여기에 신고하기, 요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이제 첫 순서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이 팝업이 뜹니다. 나에 해당하는 수업소득이 여기서 체크가 되어서 잡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위에 체크되어 있는 나의 소득 종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국세청에 현재 나의 수입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요거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용을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거 이외에 여기서 누락된 것들이 있다, 아니면 추가할 것들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에서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면
밑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부분에 나의 소득이 잡히는 사업장들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거기서 잠깐 위로 올라오셔서 기본 정보들을 입력을 사실 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순서가 여기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아까 확인했던 그런 사업소득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의 기본 정보 입력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이 되는 나의 전화, 주소 정보 확인하시고 기장 의무가 맞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장애인 여부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여기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로 되어 있는지 나의 기장 의무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아까 소득 종류 찾기 팝업에 나의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할 사업장 명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보시는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통해서 사업장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추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누르면 밑에 2번처럼 추가할 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하는欄이 쫙 생겨버립니다. 첫 번째로 내가 추가로 등록하고 싶은 사업자 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알수더TV가 인터넷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했고 거기서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두 번째 알수더TV의 기장 의무와 어떤 경비율, 신고 유형 요것을 선택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맨 밑에 여기 알수더TV가 새롭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중에 신고 유형이 비어있는 칸이 있습니다. 신고 유형이 비어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신고 유형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신고 유형을 입력해야 할 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택 내용 수정 이 버튼을 누릅니다. 문답 팝업 란이 뜹니다. 여기에 문답 내용들을 보고 선택을 해서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해당하는 그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단순 경비율이고 3번에도 여기 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하고 나오면 여기처럼 첫 번째 저의 사업장의 신고 유형이 32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 명세서 입력,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순 경비율. 네, 기본 정보 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이제 소득금액 명세서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소득금액 명세서에서는 맨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는 나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마 수입금액하고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입력되어 있는 금액이 내가 알고 있는 금액, 내가 계산한 금액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익금액을 입력하거나 또는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수익금액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입력창 팝업이 뜨고요. 내가 선택한 사업장의 총 수익금액을 수기로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일반율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일반율이 아니고 초과율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 총 수입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로 한 500만원을 한번 숫자를 입력해 봤습니다. 500만원을 입력을 하면 일반율로 필요경비가 계산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을 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총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 그쪽으로 해당 내용들이 내려가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 팝업을 닫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금액 명세서 중에서 기준 경비율 입력하기. 단순 경비율 페이지에서 일단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팝업이 아마 뜰 겁니다. 요거는 단순 경비율 페이지에서 기준 경비율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기준 경비율에 적용되는 금액들을
문답 내용으로 적용하기 위한 팝업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신고했던 그 금액이 맞고 그 금액으로 신고할 거라면 여기서 문답 내용 중에 예를 선택하시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팝업이 닫히면 팝업에 명기되었던 금액이 여기 총 수입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요 입력 내용들에 이상이 없다면 아래표에 등록하기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총 수입 금액 밑에 부분에 있던 것들이 화살표처럼 위에 사업장 정보의 총 수입 금액으로 이동돼서 입력이 됩니다. 이 팝업에 뜬 금액이 잘못됐다, 총 수입 금액이 잘못됐다 할 때는 여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이 닫히고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당연히 아직 입력한 게 없으니까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은 입력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총 수입 금액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총 수입 금액은 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수기로 그냥 1000만원을 입력해 봤습니다. 1000만원을 입력하면 일반율에 의한 경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거기에 따른 소득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입력을 한 다음에 아래표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밑에 있던 숫자들이 위에 사업장 정보의 총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으로 올라와서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기준 경비율에 의한 총 수입 금액을 입력하시고 나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합계 전체 소득 구분별 사업장별 내용들이 합계 금액들이 쭉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주요 경비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뜨는데 사실 우리는 간편장부와 단순 경비율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매입 비용이나 이런 등을 입력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각 항목에다 입력을 하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시기를 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준 경비율 부분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 입력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실 소득이 잡혀 있다면 다 자동으로 징수 대상의 소득이 있다면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락된 것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 란이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입력이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에 주택수와 수입금액 등을 수기로 입력하시면 그게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거기까지 입력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 유형이 우리처럼 기준이나 단순 경비율 또는 분리과세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결손금, 이원 결손, 금 공제 명세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떠서 그 페이지들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소득공제 명세서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인적공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 오면 기본적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소득공제 내역이 입력되어 있기는 한데 공제 내역이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본인에 대한 공제, 기본 공제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부녀자나 한부모,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한 공제는 직접 수정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공제를 입력하기 위해서 집사람을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확인한 다음에 부녀자를 선택해서 등록하려고 했더니 팝업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배우자인 저와 아이를 둘 중에 하나를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등록을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고민했었는데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아주 쉬운 거였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에 공제 등록되어 있던 집사람과 저와 아이가 뜨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집사람을 빼고 저와 아이를 추가로 선택해서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공제자 명세에 저와 아이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에
저와 아이에 대한 공제가 자동으로 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별도의 근로소득자고 아이는 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집사람의 사업소득 공제에서는 저인 배우자 공제와 아이의 자녀 공제를 공제가 되지 않도록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집사람의 부녀자 공제를 먼저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사람을 선택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르고 부녀자를 선택합니다. 등록을 하면 부녀자가 다시 Y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아이를 기본 공제에서 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저와 아이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걸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를 클릭을 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자로 되어 있었던 것을 미해당자로 변경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저와 아이가 기본 공제에서 빠지고 집사람은 부녀자 공제로 체크가 되어 있고 금액도 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이 빠지고 부녀자 공제만 혜택이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인적 공제는 본인 공제와 부녀자 공제에서 200만 원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타 추가로 공제받으실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시면 내가 입력한 공제 내용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이렇게 팝업이 뜨는 내용을 보시면 기부금이 있어서 입력을 하려면 취소를 누르시고 기부금이 없어 그리고 나는 스킵을 할 거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액 감면 대상인 경우에 그걸 입력하는 페이지가 뜨는데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 입력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취소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인하고 넘어오시면 세액 감면과 공제 준비금 명세서 페이지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냥 확인을 누르지 마시고 취소를 누르고 해당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액 공제 명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내려가서 보시면 표준 세액 공제 7만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신고 홈택스에서 신고했을 때의 세액 공제 2만원 요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기납부세액 명세서가 뜹니다. 중간 예납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아마 그 내용들이 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가 약간 빠지겠죠. 그 다음 가산세 명세서 요거는 내가 가산세를 낼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취소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신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위텍스의 정보 제공 동의 여기에서 예 동의합니다를 누르시고 신고서 제출을 누릅니다. 네,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거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뜨는 이 메시지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는 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위텍스, 그러니까 지방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페이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위텍스로 넘어오셔서 개인정보사항들을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사항들, 나의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혹시 세금 계산 중에 잘못된 게 있을 때 환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계좌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거고요. 위텍스가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되다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조회 발급 그리고 세금 신고 납부 전자신고 결과 조회 페이지로 오셔서 지방소득세 신고 요 버튼 빨간 버튼을 누르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